안녕하식은 독서 DJ 시민합니다. 네,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9월. 진짜 이제 하반기 시작이죠. 벌써 저 이제 상반기가 이렇게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빠르게 지나간 텐데요. 어느덧 2025년의 절반도 이제 다 지나가고 정말 9라는 달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9월의 첫날이었죠. 또 여름의 둘째 날이었죠. 죄송합니다. 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은 어느새 또 뒷자리로 물러나고 바람은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요새 조금 습하면서도 요새 좀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강릉 쪽은 또 지금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또 엄청 습했다가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람이 부는 게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창밖을 보니까 이제 서서히 또 가을빛도 내려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개강하시고 학교 다니시는 분들 또 새롭게 취직을 하셔서 이제 다시 이번 주부터 입사를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도 정말 이번 주부터 새롭게 입사를 하고 또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시 가고 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9월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봄과 3월과 9월이죠. 봄과 가을. 어떻게 보면 1년에 2번 정도 누군가에게 좀 가장 큰 새 출발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달인 것 같기도 한데요.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일터, 혹은 새로운 다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올해도 이제 4달밖에 안 남았구나 하면서 살짝 또 원하던 목표를 향해서 조급해질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바로 저인 것 같은데요. 요새 좀 굉장히 조급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라디오를 진행하는 이 1시간, 오늘의 야식은 독서, 이 시간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저도 좀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차분하게 힐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9월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기도 또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또 뭔가 가을이다 보니까 가을은 또 뭐니 해도 또 독서의 계절이자 또 조금 추억에도 잠기는 또 그런 그리움, 가을이 주는 그 계절의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늘 새로움과 그리움을 동시에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조급해진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설레는 마음보다는 좀 조급한 마음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제 모습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복 치마를 찬바람에 펄럭이면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한다라면서 여름방학을 딱 마치고 이제 9월에 개학을 해서 걸어가던 학창 시절의 그 기억. 아침마다 이불 속에서 벌써 방학이 끝났어. 정말 나가기 싫은데 학교 가기 싫어. 이러면서 이불 속에서 나가고 싶지 않던 그 기분. 그러면서도 막상 또 하교를 할 때 보면 9월의 하늘이 굉장히 높고 또 푸르르잖아요. 그 가을의 선선한 공기, 또 그 가을 특유의 냄새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또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친구들과 하하호호 이야기를 나누며 또 하교를 하고 또 학원을 가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기분은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이랑도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뿌듯하고 기분도 좋고 또 그런 날에 산책할 때 괜히 또 가을 분위기에 젖어서 몽글몽글해지고 또 괜히 센치해지고 그런 기분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학창 시절이겠지만 항상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9월의 색은 어떤 색인가요?
혹시 오늘 출근길 버스 안에서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또 어제와 다르게 또 8월의 마지막 날과 다르게 또 여러분들의 조금의 그 미묘한 감정에 변화가 있지는 않으셨을까요? 정말 가을은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소소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늦은 오후, 또 따뜻한 커피 한 잔, 창가에 앉아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리고 그 순간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주는 위로 말이죠. 여러분들은 9월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창 시절의 등하교 제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장면, 어떤 색이 가장 떠오르실까요? 첫사랑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 아니면 여행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 가을을 시작하는 또 어떻게 보면 절기상으로도 가을을 이미 확실시 할 수 있는 이 9월 조금 더 가볍고 또 따뜻해지고 남은 4개월 올 연말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반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야식은 독서 이 시간도 오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을하면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딱 제가 진행하는 지금 오늘의 야식은 독서 프로그램 취지에 너무나도 잘 맞는 계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9월도 함께 힘차게 우리 독서의 계절 독서를 하면서 함께 힐링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서 감정적으로 좀 차분하게 많이 다스리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9월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넘긴다는 게 제게는 정말 꿈과 같은 정말 큰 선물 같습니다. 정말 작년 이맘때 정확히 1년 전 같은 가을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제게 이번 연도에 2025년에 9월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뜻깊은 9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또 오늘 또 힘차게 또 한번 달려나가 봐야겠죠? 오늘도 힘차게 그러나 여유는 잃지 않고 우리 함께 9월을 향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입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계절은 두고 돌아오는데 사랑은 두고 떠나버리고 추억을 돌고 돌아 멈춰서 있는 다시 그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나 혼자서 가을 타나봐. Baby you're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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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ely.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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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ling. 아무리 멀리 멀리 떠나보내도 돌아오는 난 가을 타나봐. 내 곁을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 뭐래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아무리 잊어봐도 짙어져가는 외로운 계절이 왔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이 밤
네 거리에 나 혼자 널 서성이나 봐. 참 보고 싶나 봐. 너를 보내놓고 아직 나 혼자 널 사랑하나 봐. 아직인가 봐. 사랑하나 봐. 네가 날 떠나가던 시린 이 계절이 돌아오면 가을 타나 봐. 그리운가 봐. 가을 타나 봐.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9월 시작하는 만큼 9월의 첫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께 오늘은 조금 가을과 관련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곡은 저희 또 가을 타나봐.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죠. 이제야 드디어 이 가을에 관한 노래를 들을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여러분들께 가을 타나봐 한번 들려드렸고요. 저희 오늘 방송하면서 나올 노래들도 계속 가을과 관련된 노래들일 거라 여러분들께서 한번 유추해 보시고 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의 야식은 독서 9월 첫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역시나 마찬가지로 1부, 2부 나눠서 진행되고요. 1부는 이제 작가님 소개와 책 줄거리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책에서 좋았던 구절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이제 책 밖으로 저희 나오는 시간이죠.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또 좋은 조언들 한번 딥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저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희 그러면 바로 오늘의 야식은 독서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과연 또 9월 독서의 계절 첫 방송으로 첫 주 야식 어떤 걸로 들고 왔을까요? 네, 또 독서의 계절이고 조금 센치해지고 감정을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욱할 수도 있고 조금 딥하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감정적으로 조금 유동이 많이 칠 수 있는 그런 계절 가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쉽게 나눠볼 수 있는 에세이 관련 책을 한번 들고 왔습니다. 또 바로 이 책의 제목은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인데요. 이 편안함을 대가로 우리가 잃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 중에 베스트셀러로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한번 오늘 들고 왔고요. 과연 우리가 지나치게 또 이 편안함을 대가로 우리가 잃고 있는 것, 안락한 삶이 우리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려 왔고 또 우리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룬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마이클 이스터라는 작가님이신데요. 저널리스트이자 탐험가이십니다.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학과의 교수님이시고요. 행동변화 전문가이자 건강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작가님께서는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 의미 있는 삶을 탐구해 왔습니다. 북극 알래스카를 비롯해 부탄, 전쟁 지역, 볼라비아 정글 등을 탐험하고 각 분야 석학에서부터 프로 스포츠 선수, 종교 및 환경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하셨다고 해요. 이 책은 현대과학과 인류 진화의 지혜를 한데 모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뉴욕타임스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현재 작가님께서는 2% with 미라클 이스터를 설립해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위한 자신의 경험과 또 아이디어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사막 가장자리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내, 또 그리고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살고 계시다고 해요. 저희 그러면 짤막하게 작가님 소개 한번 도와드렸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 책 줄거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어떠니 잘 지냈니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쌀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던 그 가을이 와 사랑도 그러게 별 수 없나 봐 언제 그랬냐는 듯 계절처럼 변해가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시절의 우리 네가 떠올라 밤새 참 아프다 네가 너무 아프다 너를 닮은 이 시린 가을이 오면 보고 싶어서 너를 안고 싶어서 가슴이 너를 앓는다 어떠니 넌 괜찮니 지금쯤 나를 잊고 편안해졌니 이제 우습지 잘 살길 바라면서도 막상 날 잊었을 널 떠올리며 서글퍼 그리워져 미치도록 사랑한 그날들이 내 잃어버린 날들이 참 많이 웃고 울었던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어서 가을 안부 노래 한번 들려드렸고요.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현재 듣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 책의 줄거리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희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부는 아주 힘들어야 한다. 그러나 죽지 않아야 한다. 이걸로 시작하고요. 2부는 따분함을 느껴라. 3부 배고픔을 느껴라. 4부 매일 죽음을 생각하라. 5부 짐을 날라라. 그 다음 에필로그와 감사의 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줄거리 한번 간략하게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바로 편리와 효율, 멸균과 풍족의 시대가 우리에게서 앗아간 것들에 관하여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편안함이 등장하면 이전의 편안함은 더 이상 수용되지 못한다. 즉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불편함이 된다. 우리를 갉아먹는 이 편안함의 정체가 똑똑히 드러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출판사 서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편리함과 풍족함 속에서 무기력과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또 목적을 되찾을 지혜를 선물합니다. 의도적인 불편함이 어떻게 우리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있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특히 또 저희가 요새는 AI도 그렇고 챗GPT다, 휴대폰이다. 애초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휴대폰 없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기에 갇혀 보내는 시간이 우리 삶에 나쁜 것을 더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마저도 빼앗아가고 있다면 또 저희 문제가 되겠죠? 저희 그러면 이제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편리함이라는 함정의 발견.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배달,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인생 근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책은 이 현상을 편안함의 습격이라 명명하며 우리의 무기력과 불안의 근원을 파헤칩니다. 삶의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삶의 의미를 지워버렸다는 역설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그 갈망이 지나쳐버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잃는가? 의문을 제기하죠. 다음으로 불편함을 통한 내면의 성장을 말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울림은 바로 불편함의 가치를 재조명한다는 점인데요. 저자는 알래스카 야생에서의 경험을 예시로 들며 의도적인 불편함이 어떻게 우리의 정신력과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기, 하루 중 30분 동안 휴대폰 없이 지내기 등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도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독자들에게 이 소소하고 작은 도전을 촉구합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6분의 휴대폰의 스크린 타임, 성인 70% 이상 과체중, 약물 중독 사망률, 또 자살률, 우울 불안 장애 발병률 역대 최대치, 인류를 에워싼 편안함의 정체를 밝혀라. 이걸 또 말을 해주죠. 다음으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 결국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삶의 나침반을 잃고 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내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불편한 도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취감과 행복은 고통을 회피할 때가 아니라 그 고통을 기꺼이 마주할 때 찾아온다는 깊은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편안함의 대가로. 이 책의 가장 메인 핵심인 의문점이자 질문점이죠. 이 책에는 마이클 리스터 이 저자님이 등장하시죠. 알래스카 야생에서 극한의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를 불편함의 여정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십니다. 또 현대인, 또 편리함이라는 꿀에 취해 삶의 활력을 잃었지만 불편함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진정한 성장을 찾아 떠나려는 용감한 탐험가, 바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이죠. 이렇게 등장인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 책은 읽고 나면 그저 노력해, 이렇게 해 라고 외치는 조금 뻔하디 뻔한 그런 자기계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왜 무기력한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왜 이런 삶에서 나약하게 빠지게 됐는지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또 짚어줍니다.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나태함을 날카롭게 찌르지만 그 과정은 또 결코 냉정하거나 비판하지 않은데요. 오히려 불편함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또 잃어버린 삶의 빛과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들은 당장이라도 작은 불편함을 찾아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조금씩 시작하고 싶은 그런 강한 동기부여를 얻게 될 거라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이스트 뇌인지과학과 교수 정재승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책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다. 우리가 도달한 현대 문명의 정점에서 잃어버린 감각과 생존의 본능을 되짚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평판을 한번 해주셨고요. 저는 이 책을 이 삶의 활력을 조금 잃고 지치신 분들께 매일 똑같은 일상에 지쳐서 조금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독자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또 성장의 의미를 찾고 싶은 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책이 너무 뻔하디 뻔한 자기계발서, 또 이런 에세이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기 때문에 성장을 원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원하신 분들께 이정표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가장 중요하죠. 새로운 도전이 또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께 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고 싶은 모든 독자분들께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권준수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함의 습격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편안함에 중독돼 있는지를 날카롭게 짚어낸다.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이 책이 현대인의 불안과 우울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느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요. 연세대 교수 존 플랭크 주짓수 수장님인 존 플랭클님이십니다. 불편함을 마주하는 것, 때로는 일부러라도 조금 더 불편해질 궁리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갖 편안함의 습격 속에서 우리가 인간 본연의 에너지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이다. 이렇게 한번 평해 주셨습니다. 네, 줄거리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께 좋았던 구절 한번 소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 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을을 하면 떠올리는 노래 중에서도 또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유님의 가을 아침. 이 노래를 듣고 나면 정말 괜히, 뭐라 해야 되지? 정말 표현은 할 수 없는데, 이 청량한 아이유님의 이런 맑은 목소리에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딱 정말 가을이구나.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하루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좋았던 구절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삶에서 정말로 위대한 것은 결코 완전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때 오지 않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실행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은 도전에 참여하는 것. 그런 상황에 과감히 뛰어드는 행동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주고 내 안의 잠재력을 알게 해주죠.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동일한 시공간을 더 짧게 느낀다. 성장기에는 하루의 모든 순간마다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불안은 생생하게 다가오고 기억력은 왕성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추억들은 신나는 여행에서 아쉽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그러하듯 세밀하고 오래 지속된다. 공복 화학 물질인 그렐린은 위가 찼을 때도 분비되는 습성이 있다. 특히 맛있는 고칼로리 음식이 옆에 있으면 더 그렇다. 이것은 진짜 배고픔이 결여된 가짜 배고픔으로 실제로는 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먹고 싶어하는 충동이다. 바로 이런 배고픔 때문에 저녁을 잔뜩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해졌는데도 디저트를 보는 순간 갑자기 뱃속에 여유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런 마음을 챙김할 수 있으려면 미탁파를 생각해야 합니다. 탁파는 영원이라는 뜻이고 미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탁파는 영원하지 않다, 즉 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당장 먹을 것을 위해 애쓰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편안한 세상은 위대하다. 하지만 편안함으로 기울어진 결과 우리의 신체는 도전받을 일이 거의 없고 그 대가로 건강과 강인함을 잃어가고 있다. 네, 이거 외에도 정말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요.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려고 이 정도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인생은 때로 성공 확률이 낮은 도전에 우리를 초대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서 안정적인 길을 택하지만 성공이 불확실한 여정에 과감히 발을 내딛는 행동이야말로 우리 삶에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다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는 우리 안에 잠재력을 깨우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또 성공이 보장된 길에서 나 자신의 한계까지 몰아붙일 기회가 드물지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실패하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심리학자들은 이 시간의 상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또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신기하기 마련이죠. 뇌는 주변 환경의 다양한 자극을 흡수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면서 끊임없이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가보는 여행지, 처음 만나는 친구, 또 처음 배우는 자전거 타기 등등 모든 경험이 강렬하고 또 생생하게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은 반복되고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대신 기존의 패턴을 활용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뇌가 새로운 자극을 덜 받으면서 기억을 만드는 양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요. 이 현상을 늦추기 위해서는 결국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또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서 2부로 바로 넘어가서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가을 하늘에 서 있는 우리요 별인가봐 한가봐 나는 울고 있고 너는 담담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별해야지 이별이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 너 우리는 어땠을까 가을 하늘은 푸른데 난 오늘은 왜 이별하고 있을까
곳에서 우리는 헤어지고 있어. 안 돼, 절대로 우리는 헤어지면 안 돼. 내가 널 사랑하고 있는데 우린 왜 헤어지고 있는 걸까? 별이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 너 우리는 어땠을까? 가을 하늘은 푸른데 난 오늘은 왜 이별하고 있을까?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지. 그렇지만 너와 헤어지고 난 후에 내 모습이라도 생각했다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려주라. 미안해, 널 잡아서. 이별이라는 단어, 우리는 어땠을까? 가을 하늘은 푸른데 난 오늘은 왜 이별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땠을까? 왜 우리는 이별하고 있을까?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나에게, 놓아준 너에게 난 이 말 한마디만 해볼게. 우린 왜 헤어지고 있어? 가을 하늘 아래서 헤어진 우리, 낙엽 위에서 이별한 우리, 난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매일매일 지옥에 살아. 우린 왜 이별하고 있을까? 미안해, 널 잡았어. 단어, 우리라는 단어, 우리는 어땠을까? 가을 하늘은 푸른데 난 오늘은 왜 이별하고 있을까? 그래, 모든 게 내 잘못이지. 그렇지만 너와 헤어지고 난 후에 내 모습이라도 생각했다면 내가 뭐 잘못했는지 알려주라. 미안해, 널 잡아서. 이별이라는 단어, 우리는 어땠을까? 가을 하늘은 푸른데 난 오늘은 왜 이별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땠을까? 왜 우리는 이별하고 있을까?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나에게, 놓아준 너에게 난 이 말 한마디만 해볼게. 우린 왜 헤어지고 있어? 가을 하늘 아래서 헤어진 우리, 낙엽 위에서 이별한 우리, 난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매일매일 지옥에 살아. 우린 왜 이별하고 있을.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91.3MHz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마이클 리스터님의 편안함의 습격으로 저희 한번 오늘 9월 첫 방송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이 저자님,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너무 편안함에 안주해서 조금의 불편함을 느낄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편안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또 현대인들의 나약함, 또 불편함을 통해서 본래의 강인함과 생기를 또 회복하자는 이런 메시지를 작가님께서 전하고 계신데요. 정말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너무나도 이 디지털 또 AI 시대에 살면서 편안함을 너무 많이 느끼면서 회복할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도, 침대도, 스마트폰도 없는 곳에서 이 작가님은 정말 그 삶의 감각을 마주하고 이 책을 쓰셨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인 불편함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 선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스마트폰 없이 걷고 정적을 또 견뎌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이 안에서 또 감각이 깨어나고 이상하게 또 마음이 차분해질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이게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저희한테는,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편안한 삶 속에서 도전적이지 못한 이런 안일한 삶 속에서 뭔가 각자 자기 자신을 조금 잃어가고 있고
좀 현대인들의 그런 안일한 모습들이 좀 더 보여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이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수행 방법을 바로 미탁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현대사회는 우리가 더없이 편안함을 너무나도 선사를 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이것보다 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저희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또 배달 음식을 시키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또 요새 같은 경우는 AI인 GPT가 나오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과제를 할 때 논문을 직접 찾고 이럴 필요도 없이 이렇게 해줘 라고 얘기만 하면 뚝딱뚝딱 모든 게 만들어져 나오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걸릴 일을 하루 만에 해결을 하는 약간 이런 생활 속에 삶이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이런 편리함도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추구하고 삶의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편리함 이면에는 또 씁쓸한 대가가 숨어 있죠. 굳이 계단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무거운 짐을 들 필요도 없으니까 신체는 나약해지고 근육은 퇴화하고 심폐기능은 저하되고 작은 충격에도 다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신체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전과 어려움을 피하는 습관으로 이어져서 정신적인 나약함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정신줄을 바짝 붙잡고 또 이 바쁘디 바쁘고 너무나도 복잡하디 복잡한 배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현대사회 속에서 편리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저희 또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이 삶에서 또 버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 책을 꼭 독자님들께서 여러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삶의 지침서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새 막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 뭐 없이 살기도 많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도 너무나도 요새 배민이다, 쿠팡이츠다, 요기요다 너무나도 편리하게 잘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돈만 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또 세상 속에 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달 음식을 조금 줄여본다던가 우리가 조금 뭐 배달을 굳이 하지 않고 집 근처 같은 경우는 걸어서 픽업을 다녀오고 굳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기면 또 주변도 둘러보고 계단도 타면서 건강도 챙기고 정신력도 길러보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 바쁘디 바쁜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이자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저희 오늘의 야식은 독서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입니다. 그대 나 없는 가을을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흘러가고 나는 지금도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니 이제 창을 닫아요. 바람과 함께 떠나는 내 시간은 내 고백을 가린 채 마치 없었던 척하지만 사랑이 지나가는
하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혹시나 우리 서로 지나친데도 그 가을은 여전히 그대로 어느 곳은 꽃 피우고 어느 곳은 쓸쓸한 그대로 사랑하고 있을 테니 당신과 나 나 없는 가을을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흘러가고 나는 지금도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9월 첫 방송, 9월 첫 주도 저희 이제 오늘의 야식은 독서,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에게 너무나도 편리한 이 생활 속에서 조금의 불편함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새로운 도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상 속에서 굳이 큰 게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또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조금 안정을 취하고 또 강인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또 9월 첫 주 저희 오늘의 야식은 독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9월도 저희 한번 힘차게 달려나가 보기로 했으니까 저희 9월도 새로운 계획 각자 다들 많이 세우시고 또 하나하나씩 목표를 향해 이루어 나가보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의 야식은 독서 DJ 신민아였습니다. 오늘 그대의 하루는 길었죠 이런저런 일도 많이 있었죠 투정 부리며 내게 털어놔요 예쁜 그대여 그럼 나는 아무런 말 없이 그대의 이야기 모두 듣고서 미소 지으며 그대의 머리를 쓰다듬을게요 따뜻한 우유 한 잔 그리 밝지 않은 조명 그대의 맘
거예요. 자는 모습 부끄러워요. 그 모습도 그댄 예뻐요. 이리 와요, 내가 안아줄게요.